안녕하세요. 저는 요리를 참 좋아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솜씨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공부도 하고 경험도 했죠. 어릴 적부터 가진 요리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이름을 건 베트남 전문 식당을 열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네요. 입소문도 꽤 나서 손님들이 많이 찾는 맛집 식당이기도 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꿈을 이룬 제가 일부러 이 채널에다 사연을 드리게 된 까닭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인데요. 저와 아내가 겪은 애달픈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네요. 당시 저는 지독한 여름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웬일인지 제게 주사를 놔준 간호사가 자꾸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사슴 같은 큰 눈에 기염성 있는 외모가 눈에 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친절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평소 여자에게 별 관심이 없던 제 가슴에 불이 확 피어올랐네요. 한눈에 그 여자에게 반해버린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데이트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괜히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며 고백할 타이밍을 살폈죠. 그리고 제가 밤새 쓴 손편지를 그녀에게 후다닥 전하고 도망치듯 병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네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손편지로 마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이 그 여자에겐 인상 깊게 다가왔나 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꼭꼭 눌러 쓴 편지가 너무 귀여웠다나요. 그녀는 기꺼이 제 데이트 신청을 받아줬고 우리 두 사람은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됐죠. 가까이에서 본 그녀는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기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게 됐고 평생을 함께해도 될 만한 여자라고 확신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뜻밖의 고백을 하더군요. 은혁 씨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솔직히 저도 은혁 씨한테 자꾸 마음이 가요. 하지만 전 은혁 씨와 계속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정희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좋은데 왜 못 만나요? 실은 저 예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결혼을 하셨었다고요? 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래요.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는 그녀의 말에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앳된 그녀의 모습만 봐선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고백에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희 씨에게 과거가 있는 건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아닐까요? 우리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한번 만나봐요. 저 최선을 다해서 정희 씨 사랑할게요. 그녀와 전 그렇게 만남을 이어갔고 여느 연인들 못지않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죠. 그녀는 제가 내민 반지를 눈물로 받아주었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들만 마음이 맞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 어른들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따라서 홀로 남은 어머니가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해가면서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과거 결혼한 적이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말 못하고 그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만 말씀드렸죠. 뭐 결혼? 그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거지. 네, 좋은 감정을 틔우면서 쭉 만났는데 이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아유, 평생 독신으로 살 것처럼 굴더니만 은혁이 네가 드디어 엄마 소원을 풀어주는구나. 그래, 뭐 하는 여잔데?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했어요. 간호사? 어머나 세상에 직업도 참 좋으네. 그래, 네가 고른 여자라면 틀림없겠지. 그럼 얼른 데리고 와봐. 엄마한테도 빨리 소개를 시켜줘야지. 네, 그래야죠. 제가 조만간에 집에 데리고 올게요. 그래, 그래. 그런데 그 아가씨는 뭘 좋아한다니? 내가 그 아가씨 좋아하는 거 잔뜩 준비해 둘 테니까. 네? 아, 네. 그 사람 다 잘 먹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구름 위를 걷는 사람처럼 엄청 들뜨셨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그 여자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영부영 약속 날짜가 됐고 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삶을 차리시곤 예비 며느리를 맞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은혁 씨랑 만나고 있는 면점이라고 해요. 어서 와요. 우리 은혁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반가워요. 네, 저도 꼭 뵙고 싶었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래비로 늙어 죽을 뻔한 우리 아들 구해주신 분인데 당연히 환영해야죠. 어서 여기 앉으세요. 차린 건 없는데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 좀 해봤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했죠.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아예 며느리로 결정된 것처럼 대했고 여자친구 또한 그런 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단숨에 깨져버리고 말았네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어쩜 우리 은혁이한테 왔을까? 은혁이가 잘해줘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어머니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은혁 씨는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던 제 상처를 넉넉히 보듬어 줄 수 있는 거겠죠.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다니. 그런 마가씨는 좋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혹시 은혁 씨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아니, 이게 무슨 나이베락 같은 소리야. 아니 그럼 이미 한 번 다녀온 여자랑 결혼하겠단 거야. 은혁이 너 엄마한테 똑바로 말해봐. 정말 그래?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맞아요. 이 사람 예전에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길지도 않았고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괜한 선입견 가질 필요 없다고요.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결혼 생활이 짧든 길든 살림을 차리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혼녀랑 결혼을 해? 지금 나보고 중고 며느리를 받아들이라고? 이게 말이나 돼? 엄마, 말씀이 지나치세요. 나중에 저랑 다시 얘기해요. 얘기하긴 뭘 또 얘기해. 됐다. 난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때려치워. 엄마.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과거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누가 뭐래?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남자랑 또 결혼하겠다는 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 타령은 아가씨랑 어울리는 남자랑 하고 우리 은혁이는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엄마, 사람 앞에 두고 정말 왜 이래요? 시끄럽고 너도 정신 차려. 네가 왜 저런 여자랑 돈이 맞아? 너 정말 미쳤니? 엄마 제발요. 안색이 돌변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막말을 쏟아내시더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건 잘못이었지만 이 정도로 격분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여자친구의 과거에 대해서 완강했고 팔자 드센 여자랑 결혼을 하면 평생이 고단할 거라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야단이셨죠. 여자친구한테도 너무나 미안했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정야, 정말 미안해.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모르고 계셨으니 당연한 반응이지.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저렇게 날 반대하시는데 우리 결혼 이대로 괜찮을까? 엄마는 내가 반드시 설득할 테니까 점이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지금은 너무 놀라셔서 그래. 내가 차분하게 설명드리면 엄마도 분명 우리 결혼 허락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불안해하는 그녀를 애써 안심시켰지만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은 같았습니다. 엄마의 반응이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이었죠. 엄마, 정이 정말 좋은 여자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과거는 다 덮고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제발 그런 건 다 잊고 사람만 봐주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자기랑 어울리는 짝이 있는 거야. 번듯하게 사업 잘하고 있는 네가 뭐가 아쉽다고. 한번 결혼한 여자랑 살림을 차리느냐고. 지금 네 눈엔 그 여자밖에 안 보여서 그렇지 걔보다 훨씬 조건 좋은 여자들이 수두룩해. 그런데 왜 네 인생 꼬이는 짓을 네 스스로 하려고 하니? 그러지 말고 정인지 뭔지 걔랑 빨리 정리하고 마음 다시 잡아라. 엄마가 걔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여자 찾아줄 테니까. 엄마는 아직도 제가 조건 따져서 점이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여자가 있어도 점이는 점일 뿐이라고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네가 눈이 뒤집혀도 단단히 뒤집혔구나. 아무리 그래도 난 절대 걔 허락 못한다. 그렇게 알고 얼른 정리해. 엄마는 분명히 말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정이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아무리 반대하신다고 해도 저 정이랑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뭐? 아니, 얘가 정말 왜 이래? 너 엄마 짓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어? 저와 어머니는 이 문제로 크게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제가 하는 거지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반대하는 어머니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제 행복은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를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자랑 꼭 결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드러놓으셨고 그 이후 어머니와의 대치 상태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네요. 어머니는 제 결혼을 어떻게 해서든 포기시키려고 갖은 애를 쓰셨어요.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버리자며 협박도 하셨고 이 세상엔 더 좋은 여자가 많다는 말로 설득도 하셨죠. 그러나 전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흠결 없는 여자와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혼이 무조건 큰 단점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전 그 사람의 과거보다는 현재에 더 집중하고 싶었고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오직 그 사람뿐이라고 확신했어요. 결국엔 어머니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며 만약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로 제 뜻을 분명히 밝혔네요. 물론 그런 제 말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절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각을 세운 그 일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크게 싸운 일일 겁니다. 몇 번의 부침과 설득, 그리고 냉전 끝에 어머니는 겨우 결혼을 허락하셨죠. 말이 허락이지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것과 진비 없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 두 사람은 식을 올릴 수 있었고 설레는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한 만큼 아내를 더 아끼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까지 아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왜 꼭 이런 일들은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아내와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지만 그런 우리 가정에 풍파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얘 정이야, 냉장고가 이게 뭐니? 아니, 어떻게 살림을 하는 애가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었어? 네 남편이 식당 한다고 해서 주방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냐? 아니면 너도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딱 장볼 때가 돼서 그래요. 지난주에 사다 놓은 게 다 떨어져서. 그걸 변명이라고 해? 가정주부가 냉장고를 제때제때 채워놓고 살아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결혼 허락할 때 분명히 그랬지? 남편을 한 해처럼 모시고 집안일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 가정이 잘 풀린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이렇게 살림할 거면 어머니가 뭐고 당당 때려치워라. 어머니는 툭 하면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쳐선 아내를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마치 저 보란 듯이 어깃장을 놓으셨죠. 어머니가 심술을 부리는 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했기 때문이란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고부간의 기싸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좀처럼 잦아들 기세가 보이질 않더군요. 버스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저희 집까지 굳이 찾아오셔선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몸리에 저까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네요. 그러니 아내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어머니에게 제 말투가 고울 리가 없었고 어머니 역시 그런 저와 부딪히기 일쑤였어요. 아, 엄마, 진짜 점이한테 왜 그러세요? 설마 아직도 우리가 결혼한 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내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가 좋아질 리 있니? 내가 그랬지? 팔자 드센 여자를 집안에 들이면 풍파를 맞게 되는 거라고. 지금 집안 돌아가는 꼴을 좀 봐라.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잖니. 엄마, 그건 점이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매일 점이한테 전화해서 난리치고 예지에 두세 번씩 꼭꼭 오셔서는 뒤집어 놓는데 집안이 조용할 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넌 끝까지 네 마누라 편이구나. 도끼 눈을 뜨며 독하게 구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짐작이긴 했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저와 헤어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엄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아직도 가슴에 맺힌 게 맞나 봐.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저러시니. 정말 큰일이네. 어머니가 날 이렇게 미워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씀드렸으니까 곧 괜찮아지실 거야. 정말 그럴까? 아내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머니와 아내를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만드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한 줄기의 광명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그건 바로 선물처럼 날아든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는데요. 감기 기운이 있던 아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임신 같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확인을 했더니 임신 3개월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내가 임신이라는 말에 눈물이 날 만큼 기쁘더군요. 제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놀라지 말아요. 정희가 글쎄 임신을 했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임신을 했다고? 병원에서 확인한 거야? 그렇다니까요. 진짜 임신이라고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됐어요. 생긴 건 약해 빠졌는데 그래도 애는 순풍순풍 잘 나오려는 모양이구나. 그래, 그건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 기왕이면 튼튼한 남자이면 좋겠구나. 에이, 그게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우선은 건강한 게 제일이죠. 아내의 임신 소식에 어머니도 내심 좋아하는 눈치셨습니다. 전 아내의 임신이 아슬아슬한 고부간의 갈등을 단번에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렇게 모두의 관심 속에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이윽고 산 달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얼마 오면 제 자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네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산통을 느낀 아내가 비명을 질러댔고 깜짝 놀란 저는 아내를 싣고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애가 나올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엄마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전 너무나 불안했어요. 급하게 호출된 의사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고 아내는 곧장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흐르던지
전 손톱을 뜯으며 아내를 기다렸죠. 몇 시간 뒤에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뱃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더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어요. 정말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왜 저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내의 건강엔 큰 이상이 없다는 거였죠. 그러나 아이를 잃은 아내는 거의 실신하다시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련은 정말 다시 생각하기 싫을 만큼 끔찍했네요. 이제 제품에 앉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아이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일은 너무나 아픈 경험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닥친 고통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어머니는 아내의 유산 소식에 아내를 더욱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 딱 그런 격이었죠. 그러게 내가 뭘 했니? 걔는 팔자가 드세서 평범하게 살긴 글렀다니까. 남들은 잘도 낳는 애를 쟤는 저렇게 유난을 떠는 것 좀 봐라.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더니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가뜩이나 가슴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자식 잃은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게 왜 하필 정이야? 왜 하필 정이냐고. 엄마 제발요. 어머니는 그간 쌓아두었던 감정을 폭발시키려는 듯 악다구니를 쓰며 독서를 쏟아냈어요. 어머니의 그 행동에 저와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정작 큰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유산 후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던 아내에게 찾아가 머리끄덩이를 잡고 두자비질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가게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아내는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아내나 어머니나 그 일을 제게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도착을 했을 땐 집안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였고 아내는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대강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아내는 제게 이혼을 말하더군요. 은혁 씨,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보, 정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헤어져.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어? 행복한 인생은 우리 두 사람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 나도 이제 행복하고 싶어. 은혁 씨, 그러니까 나 좀 놓아줘. 아내의 애원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불행한 것이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았죠.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욕심을 버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아내와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됐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이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픔이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그때를 선택할 만큼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이혼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였어요. 결국 이렇게 될 일을 이게 뭐니? 암튼 알턴 니가 빠진 것 같아서 속은 시원하다만 너도 정의는 얼른 잊고 다른 여자 찾아봐.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아들의 이혼을 이렇게 반기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전 그런 어머니가 참 미웠지만 애써 참고 넘겼습니다. 더 이상의 분란은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겪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아내와 이혼은 했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전화기에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또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겨우 행복을 찾은 아내를 흔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내에겐 4살 터울 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도 곧잘 잘 어울려 지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인의 회사에 처제를 취직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 후에도 아주 가끔 처제의 얼굴을 볼 때가 있었는데요. 아내와 이혼 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을 때쯤이었을 겁니다. 우연히 만난 처제가 아내가 재혼을 했고 임신까지 했다는 말을 전해주더군요. 처제 앞에서는 짐짓 태어난 척 잘 지내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쓰리더군요. 날 떠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난 아내한테 불행만 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절 떠난 아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랬지만 막상 행복을 찾은 아내의 소식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혼한 아내를 다시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잊고 살 수밖에요. 제 마음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했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이를 꽉 깨물고 살았네요. 그리고 또 야속한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제가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을 하셨지만 전 다른 여자를 마음속에 둘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켜켜이 쌓여만 가고 있었거든요. 아내와 그런 아픔을 겪은 후로는 다시는 결혼을 하고 싶단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참 사풍이 매섭게 불던 겨울날이었죠.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가게 앞을 서성이더군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게 밖을 나가봤는데요. 제 앞에 아주 낯익은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니, 정이야. 네가 여길 어떻게... 은혁씨, 잘 있었어?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쌀국수 한 그릇 만들어줄 수 있을까? 쌀국수? 오, 그래, 알았어. 어서 들어와. 고마워. 몇 년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얼굴은 시척했고 아이를 업은 등은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 쌀국수를 해달라는 아내의 부탁에 전 허둥지둥 쌀국수를 말아 아내 앞에 놓았네요. 아내는 제가 만들어준 쌀국수를 허겁지겁 먹더군요. 전 그런 아내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었죠.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결혼해서 애를 가졌단 소식까진 들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실은 남편은 작년에 사고로 죽었어. 어머니 말씀처럼 난 팔자가 드센가 봐.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영 만만치가 않네. 은혁씨, 이런 부탁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 몇 달간 은혁씨네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사정이 생겨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당장 갈 곳이 마땅치가 않네. 봄이 올 때까지만 있다가 갈게.
아내의 갑작스런 부탁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내내 아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막상 애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남루한 모습에 차마 거절을 할 수도 없었네요.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할까 싶더군요. 그래서 전 아내를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내가 살던 때랑 거의 변한 게 없네. 그치. 밤은 당신이 편하게 골라서 써. 난 아무데나 써도 되니까. 고마워, 은혁씨. 아니야. 난 어차피 집에서 잠만 자니까 편하게 지내. 그렇게 저는 이혼한 아내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퇴근을 할 때도 집에 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착각에 빠졌고 남의 자식이 분명한데도 꼭 제 아이가 집에 있는 것만 같았죠. 아내는 집안 청소는 물론 저녁을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지 않는 휴무일엔 아내와 서먹하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만 했죠. 처음엔 무척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내 대신 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몽글몽글한 게 참 묘한 기분이더군요. 전 남몰래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아내가 데리고 온 자식을 그냥 제 친자식이라고 여기고 아내와 다시 재결합을 하는 상상을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에게 감히 그런 말을 꺼낼 순 없었습니다. 그저 제 상상 속에서만 펼쳐지는 상상의 나래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전 헛된 희망은 접고 그저 아내가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길던 겨울이 그 해에는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지요. 어느덧 흠퉁이 부는 따뜻한 봄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전 잠시 담금 갔던 아내와의 동거가 곧 끝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쯤에는 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내가 떠난다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으면 더 지내도 괜찮다. 내가 아이를 받아들이면 나와 재결합할 생각이 있느냐. 난 당신과 함께 지낸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다.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일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쉬는 날이어서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아내가 아이를 챙기는 동안 전 아내의 짐을 챙겨서 차에 실었는데 아내의 가방 속에 사진 몇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무심코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대체 이런 사진을 언제 찍어둔 건지.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엔 제가 아기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아기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 목욕을 시키는 모습, 품에 안고 재우는 모습까지. 꼭 아빠와 아기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왜 그런 사진을 찍은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진이 발견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아내의 육아수첩까지 보게 되었죠. 그리고 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순간순간을 세세하게 적어두었더군요. 그리고 짤막한 일기처럼 당시의 감정이나 있었던 일도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그 수첩 속엔 아빠 없이 키워온 아내의 심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의 남편은 작년에 새삼을 떴다고 했는데 육아수첩에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부터 아빠가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 한참이나 육아수첩을 보고 나서야 아내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이야, 이 사진들, 이 육아수첩, 이게 다 뭐야? 설마 그 아이가 우리 아이니? 은혁씨, 맞아? 정말 그런 거야? 당신 그때 유산을 하고 또 내 아이 가진 게 맞아? 그렇지, 맞는 거지? 미안해, 은혁씨.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나와 우리 애를 어떻게 할 것만 같았다고. 아내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첫 번째 아이를 잃은 후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거기에다 어머니의 돈 없는 타박에 우울증까지 겹쳐왔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본인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게 이혼을 요구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혼자 애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내를 잊지 못하고 찾을까봐 다른 남자랑 재혼을 했고 애까지 생겼다는 말을 처제에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였죠. 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저 아내가 재혼을 한 남자와 애를 가졌다고 굳게 믿어버린 거였어요. 은혁 씨와 아기가 잠시라도 곁에 있게 해주고 싶었어. 보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속여서 미안해, 은혁 씨. 아내는 자신이 손수 만든 가족 사진을 제게 보여주더군요. 겨우내 저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와 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 자신의 모습을 멀찌감치 담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 사진을 본 순간 눈물이 본물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따뜻한 가정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손을 내밀었으면 난 절대 당신 손 놓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정이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이젠 다시는 당신 놓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응? 그동안 아내는 저 없이 애를 키우면서 갖은 고생을 다 했더라고요. 처제와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긴 했다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전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만 헤매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고요. 아내는 망설였지만 제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저와 아내 그리고 제 아들까지 우리 세 식구는 다시 모여서 살 수 있게 됐네요. 사막과 다름없는 무미건조한 제 일상에 다시 찾아온 아내는 제겐 기적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가족들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지만 다신 겪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 어머니에겐 나중에 이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후회를 하시더군요. 아직 아내와 어머니 사이는 녹지 않은 시냇물 같지만 자연스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모를까 두 사람의 관계를 억지로 회복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애교도 많아진 요즘은 소소한 행복이 뭔지 더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우울증을 극복한 아내 역시
예전처럼 많이 밝아진 상태고요. 이대로 우리 가족 굳건히 지키면서 사는 게 제 소원이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중한 것은 곁에 없으면 더 소중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나 봅니다. 저도 이 일을 겪고 나서 가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이 있으시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마음이 충만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저희 가족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